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투본, 즉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이 최근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준 각계 인사들의 명단을 취합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관해 단 한 번이라도 글을 써주신 전현직 기자와 작가, 유튜버 등의 귀한 성함을 좀 모아보았으면 합니다. 댓글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들 몇 명의 이름을 먼저 공개했고,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댓글로 추가로 그 이름들을 올리고 다시 민경욱 의원이 계속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해서 그 명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민경욱 전 의원이 밝힌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고 있는, 어떤 식으로라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민경욱 전 의원은 교수라는 항목을 통해서 박선경, 박영아, 조성환, 박성현, 맹주성, 조두형, 김서윤, 허병기, 김성진, 정상철, 임종필, 이재봉, 이은혜, 최원목 교수 등의 이름을 열거했습니다. 박성경 교수는 남서울대 겸임교수를 지냈죠. 작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여성지식인이죠. 박영아 교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물리학계의 저명한 교수, 또 조성환 교수는 경기대 교수고 정교모,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 모임 공동대표도 지내고 있죠. 여기에 박성현 교수는 통계학 전문가인 서울대 명예교수를 말합니다. 맹주성 교수 역시 한양대 명예교수, 조두영 교수는 아마 영남대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기 교수는 인하대 교수인 것 같고, 김성진 교수는 부산대 교수인가 그렇죠. 이재봉 교수는 울산대 교수인가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원목 교수는 이화여대 교수죠. 또 작가 항목에서는 복거일 선생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작가 중에 민경욱 전 의원이 지금까지 공개한 이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추가를 한다면 이문열 선생도 포함이 됩니다. 이문열 선생은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부방대 부정선거 부패방지대에 공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고, 또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에서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했을 때 그 당시 대구에 지원을 가서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이 대단히 짙다, 원래는 무슨 그런 일이 요즘 세상에 있을 수 있겠냐고 생각했는데 재검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볼수록 이상한 점이 많다면서 부방대에 가입하겠다고 당시 밝혔던 그런 지식인입니다. 또 이어서 전현직 언론인으로 다음과 같은 이름들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권순월, 이상노, 인세영, 이준규, 조충렬, 조문정, 김방현, 이신우, 허정구, 구본홍, 이윤정, 조정진, 성창경, 문갑식, 김광일, 김동원, 백서스, 조우석, 이런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씨는 아마 과거 조선일보에 근무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노 씨는 MBC 카메라 출동했던 그 카메라 기자 출신이고, 인세영 씨는 파이낸스 투데이의 발행인이죠. 조충렬 씨는 안동데일리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문정 씨는 현직 조세일보 기자, 김방현 씨는 현직 중앙일보 기자, 대전 총국장을 지냈죠. 그리고 이신우 씨는 문화일보 논설 고문을 현재 맡고 있으면서 현재도 칼럼을 쓰고 있는데, 몇 차례 걸쳐서 현재 제도권 언론에서는 가장 정면으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된 칼럼을 쓰기도 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칼럼들을 몇 차례 걸쳐서 소개해드린 기억도 납니다. 허정구 씨는
중앙일보와 한국경제신문에 근무했던 원로 언론인이고, 구본홍 씨도 아마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을 이야기한 모양이죠.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이분은 MBC에 근무한 방송 언론인 출신이죠. 조정진 씨는 현재 스카이데일리 주필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성창경 씨는 KBS 기자 출신, 문갑식 씨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 김광일은 아마 조선일보 논설인 김광일 씨를 말한다면 김광일 씨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있으니까 이름이 올라와 있겠죠. 김동원 씨는 동아일보 제 후배 기자 출신이고 현재 아시아투데이에 근무하고 있죠. 조우석 씨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이어서 민경욱 전 의원은 유튜버들로서 이봉규, 공병호, 정희일, 곽은경, 강용석, 김세희, 박성현, 여기 박성현은 백모 박성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스캇 리, 김민아, BJ 톨, 안중규, 오근호, 김채환, 까뽀까, 데이너김, 더보라, 친절한 별님, 4.15 센터, 종이TV, 바실리아TV, 통한뉴스, 미디어 F, 공성감TV, 정성산TV, 전세계TV, 정광용TV, 강미연TV, 선구자방송, 자유물결TV, 시사포커스TV, 아시아투데이TV, 미디어A, 뉴올프레스리얼TV, 펜데또페TV, 하면되겠지TV, 도란뿌, 파트너 HSTV, 손소연TV, 초천재, 이런 이름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 유튜버들 중에는 알고 있는 데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들로서 권오용, 도태우, 박주현, 현성삼, 유정화, 이동환, 윤용진, 차기환, 김모둠, 하은정 변호사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회의원 등 정치인으로 황교안, 이명수, 이만희, 박대출, 최성재, 장기표, 이원복, 김문수, 이인재, 이완영, 이런 정치인들의 이름을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직 공무원으로 외교관 출신인 이병화 씨, 또 연예인으로 유승준 씨의 이름을 들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대표가 지금까지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자신의 SNS에 올린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고 있는, 어떤 식으로든 힘을 보태준 그런 각계 인사들의 명단은 이 정도입니다만은 여기에 추가로 그동안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 중에 아직 포함이 되지 않는 분들이 좀 눈에 띕니다. 우선 작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문열 선생이 있고, 언론인으로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이 있습니다.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은 그동안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에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된 날카로운 칼럼을 몇 차례 쓴 걸로 제가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 언론인인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도 과거 조선일보 칼럼에서 4.15 총선에 뭔가 조금 이상한 그런 게 있다, 이런 부분을 거론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는 박주선 전 의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과거 민주당 쪽 소속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대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한,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참석했던 그런 공개적인 모임에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을 정면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눈 부릅뜨고 감시 잘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정영근 전 국회의원도 역시 공개적으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영근 전 의원은 검사 출신이죠. 자기도 도대체 무슨 요즘 세상에 선거 부정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4.15 총선 직후에 그렇게 생각을 쭉 하다가 인천 연수원 재검표를 보면서부터 저건 절대로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박주선, 정영근 전 의원의 그 공개적인 발언들도 역시 권선을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사죠. 양승호 박사,
이 박주신 문제로 유명한 양승호 박사 같은 분들도 그동안 SNS를 통해서 4.15 총선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역시 아무래도 이 문제, 그러니까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바로 인천 연수원 선거구에 출마해서 선거 무효 소송도 냈고, 또 그동안 국토본 상임대표로서 2년 몇 개월 동안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투쟁해온 주역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민경욱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대법관들 문제에 대해서 아주 통렬히 지적하는 글을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잘못하면 탄핵이라는 제도로 견제할 수 있다. 잘못하는 대법관들은 어떻게 견제하나? 선거 무효 여부를 단심으로 판결하라는 유일한 이유는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있기 때문이다. 임기 4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끝내라는 것이 법의 취지다. 그런데 재판을 2년 6개월이나 끌었다는 것은 굳이 단심으로 판결하지 않았어도 된다는 말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4.15 총선이 2020년 4월 15일에 총선이 있었죠. 그런데 이에 대한 인천 연수원 선거 무효 소송의 대법원의 판결이 언제 났냐면 작년, 그러니까 2022년 7월 28일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2년 3개월 정도인가요? 그렇게 아주 늦게 질질 끌다가 재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치면 2년 3개월도 아니고 이미 2년 6개월도 넘어가고 있는 거죠.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1, 2심의 기회도 없이 대법원 단심으로 천하의 엉터리 판결을 얻어맞았다. 썩어 빠진 대법관들, 특히 50억 원이나 받아먹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쓴 판결문을 받아더니 억울한 생각뿐이다. 지금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경욱 전 의원의 이 선거무효 소송에 대법관이 3명이 있었죠. 조재현, 천대엽, 이동원, 이 3명의 대법관 중에서 소위 50억 클럽에 포함이 된 인물이 한 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판사 출신의 이인재 고문이 한탄했다. 대법관이 썩으면 방법이 없다고. 그건 뇌종양과 같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누구라도 대법관들과 짜고 부정선거를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한 놈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한 놈은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하기만 하면 된다. 대통령보다도 더 안정적인 자리가 대법관 자리다. 50억 원을 먹은 대법관 놈이 2놈이나 있어도 수사를 안 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들 중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연결되는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2명이 있죠. 그 2명이 있는데 아직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수사도 안 하느냐, 지금 이야기입니다. 대법관들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인보다도 더 암적인 존재다. 왜냐고? 부정선거범은 한 번만 부정선거를 하지만 대법관들은 그들의 범법 행위를 묵인해 줌으로써 부정선거를 제도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이 판결한 대로라면 다음 선거에서 한 투표소당 1장기 투표용지 1000장이 나와도 무효가 아니고 따라서 처벌할 수도 없다. 간단하게 자기표 1000장을 만들어 넣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그걸 이용하지 못하면 바보가 된다. 이런 대법관들은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가, 이렇게 대법관들을 질타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 정말 답답할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활동도 하고 또 SNS를 통해서도 토로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본인으로서는 납득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겠죠. 물론 이제 내년 2024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민경욱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어서 다음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참으로 답답한 그런 심정일 것이라는 것이 이런 글들에서도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